안녕하십니까. 핵교시스템 강부장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업무 방법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에 첨부되어 있는 설명서를 다운받으셔서 동영상이랑 같이 보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자, 설명서 2페이지를 보시면 개인별 지급급여액 정확성 여부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달까지 각 개인에게 지급된 급여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맞게 계산되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에 조회점검에 월별 급여 검산 클릭하시고 1월부터 12월 달까지 설정하신 뒤에 확인을 누르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급액과 검산액이 나옵니다. 지급액은 선생님께서 강제적으로 입력하신 금액이고 검산액은 프로그램상의 지급 공식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차이가 있으면 반드시 왜 차이가 났는지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2번 정규 급여 지급일이 아니고 별도 지급 과목으로 체크되어 있어 별도 지급일에 지급된 과목들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조회 수행해 보시면 성과상여금이랑 관리수당 제가 임의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성과상여금하고 관리수당이 지금 별도 지급이 체크되어 있는 겁니다. 청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 거냐면 급여의 기본 자료에 지급 과목을 보시게 되면 관리수당이 별도가 체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성과상여금이 별도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별도라 함은 급여 지급일이 아닌 다른 날에 지급하는 겁니다. 급여일이 25일인데 25일이 아니라 성과상여금을 예를 들어 10일에 지급 예정이면 별도에 체크하셔가지고 10일날 지급하시는 겁니다. 지급액이 제대로 나갔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급여 조회 수행의 추가 지급 여입입니다. 해당 월에 발생한 교직원의 추가 지급 및 여입에 관한 자료를 입력 확인하는 건데요. 해당 선생님들을 클릭하셔서 혹시 추가 지급 여입이 있는지, 추가 지급 여입이 있으면 회계 결의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추가 지급 여입란이 있죠. 이 란에 금액이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설명서 3페이지 큰 2번 그 밑에 1번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상의 월별 보수액 설명이 있습니다. 선택한 기간 내에 전 직원 보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급여의 보수일람에 왼쪽에 기간을 설정하시고 보수통계 기타 출력에 월별 통계 금액 기준을 출력을 클릭하시게 되면 비보조 포함 전 직원 추가 지급 여입 이해하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직분류별로 1월부터 12월 달까지 토탈된 금액이 화면에 나옵니다. 자, 2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일반직이고요. 1페이지 보시면 교원직이 되겠죠. 1년치 급여 나간 부분들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회계 지출결에서 토탈된 금액과 급여에 지출된 금액을 확인하시기 제일 좋은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자, 4페이지 특기적성 강사료나 초과 연구비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정규 급여 위에 소득 금액이 지급월에 정확히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때 합산하여 입력하지 마시고 매달 지급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산자료 입력과 리딩인데요. 기본사항 점검입니다. 급여 원부에 부양가족으로 입력되어 있지 않았지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바꾸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월 12월 급여 원부에 해당 가족사항을 입력하고 공제란에 V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급여 원부에는 부양가족으로 입력되어 있으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는 공제란에 X 마우스를 한 번 더 클릭하시게 되면 표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교정세임이 있죠? 지금 X 표시가 되어 있는데 원래 공제가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자녀에 대한 공제인데 공제를 만약에 안 받는다 그러면 한 번 더 클릭하면 X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공제를 안 받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받는다고 하면 장모님이나 어머니를 추가로 입력하시고자 하면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름, 관계, 어머니 해볼까요? 여기에 생년월일 하면 프로그램상에서 자동으로 수당과 공제, 경로가 뜨죠. 나이에 맞게끔 다 뜨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고 경로 우대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2번 급여 기본 자료에 지급 과목에서 비과 표시 확인입니다. 정액급 CP하고 육아휴직수당이 있는데 비과 체크를 안 해도 저희가 자동으로 비과세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연구비성이 매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되고 있습니다. 교원 연구비 비과 체크되어 있고요. 정액급 식비 비과 체크되어 있고 육아휴직수당 비과 체크가 되어 있죠. 자, 3번 급여 기본 자료에 공제 과목에서 기부금으로 공제받을 과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혹시 매월 급여에 공제를 할 때 일정 한도 공제 기부금이나 종교단체 기부금을 급여에서 공제할 경우 산출 공식에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교, 일정 한도 공제 기부금은 지정인의 일정 한도를 반드시 입력해 주시면 나중에 공제 자료를 보실 때 좀 편합니다. 그러나 일관 합산을 출력하여 교사분들에게 열람용어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확산된 금액은 기부금으로 저희가 자동으로 정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명제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엑셀 기부금란에 입력하셔야 됩니다. 6페이지 4번 급여 기본 자료에 공제 과목에서 정산소득세, 정산주민세 과목을 포함한 6개 필수 공제 과목 등록 확인입니다. 소득세, 주민세, 연금, 건강보험, 정산소득세, 정산주민세 이 6개 과목은 필수 과목이므로 사용하지 않는 과목에 대해 지우거나 이름을 다르게 수정하시면 정산 실행이 안 됩니다. 자, 급여 기본 자료의 과세 자료에서 과세
자세 자료 점검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나 학교명이나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은행하고 납부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입력이 안 돼 있으면 전산매체 구성할 때 에러가 납니다. 자, 7페이지입니다. 이제 점검이 다 됐으니 정산자료 입력해서 엑셀 파일 생성해서 교사분들한테 보내는 작업입니다. 급여에 연말정산에 정산자료 입력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소득공제 신고서 엑셀 파일 구성이 있습니다. 클릭해보시면 여기에 전직원 엑셀 파일 구성, 전직원 일괄, 직분류별, 개별 선택 엑셀 파일 구성, 직분류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이제 한 셀이 있는데 한 셀은 요즘 안 쓰니까 위에 4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려고 개별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가가가 교장선생님을 클릭하셔가지고 개별 선택 엑셀 파일 구성을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엑셀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 파일이 어디에 저장이 되는 거냐면 C에 소득공제 신청서 언더바 배포용 2022라는 폴더 안에 학교명 안에 이렇게 선생님 이름 다시 급여원부 번호점 XLS가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면 신고서 메일 보내기에서 일반 메일 보내기를 클릭하시고 추가 본문 내용에 몇 월 며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다른 공지사항이 있으면 더 입력하신 뒤에 확인을 누르시면 화면에 이메일 주소가 있죠. 그러면 오른쪽에 선택에 체크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서 보내기를 누르시게 되면 메일이 송신이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이메일은 네이버하고 다음이 가장 좋습니다. 센 메일을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는데 송신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의 문제라기보다는 선생님들이 메일 계정을 잘 관리해 주시면 이상 없이 잘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혹시 저희 이메일 주소를 스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메일 박스가 다 차가지고 안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꼭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이버나 다음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이번 시간은 교직원분들이 행정실에서 연말정산 엑셀 파일을 받으셨을 때 엑셀 파일에 연말정산 자료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실에서 엑셀 파일을 받으시면 본인의 이름과 번호, 자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가가 하고 급여원부의 번호 .xls가 있죠. 엑셀 파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오픈하시게 되면 엑셀 파일 화면 상단에 옵션이나 매크로 화면이 있습니다. 반드시 클릭하셔가지고 보안 경고에 이 콘텐츠 사용에 반드시 체크해 주신 뒤에 확인을 누르셔야 됩니다. 만약에 콘텐츠 사용에 체크가 안 되면 각 시트마다 입력된 값을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리딩할 수 없으니 반드시 보안 경고 체크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가 되었으면 첫 번째로 아래 시트에 보시면 부양가족이라는 시트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란 시트가 있는데요. 교직원분들께서는 엑셀에 나와 있는 부양가족을 보시고 올해 연말정산 시 공제 여부를 파악하시어 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은 놔두시고 공제를 안 받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삭제를 하나씩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 올해 추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시는 가족이 있으시면 이름, 가족관계, 내외국인 코드, 주민번호 등을 다 입력하신 뒤에 기본공제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경로우대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동그라미로 체크를 해 주시고 장애인 체크 시 반드시 장애인 구분 코드가 입력이 돼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 거주지국 코드란이 있습니다. 거주지국을 선택하시면 거주지국 코드가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이 란은 내국인은 필요 없는 란입니다. 외국인일 경우에 국적을 표시하는 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직원분들은 그냥 공란으로 놔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대주 여부란이 있는데요. 본인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세대주란에 숫자 0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 공제를 안 받으신 분이라면 세대주 여부란을 비워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측 끝에 보시면 실손 의료비란이 있습니다. 실손 의료비는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본인의 실손 의료비를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 부양가족 중 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의 실손 의료비를 입력하시는 겁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시는 가족들 중 의료비가 있는 가족들은 해당 가족 우측 끝에 실손보험료란에 실손보험료를 받으셨으면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는 실손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료가 있는데 실손보험료를 입력하지 않고 의료비 공제를 받을 시 부당공제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래 시트 중에 국세청 자료와 그 밖의 자료 시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자료 시트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PDF 자료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난 PDF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PDF 자료를 국세청 자료라는 시트에 입력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럴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세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는데 힘들게 그걸 수기로 다시 입력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구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는 그 밖의 시트에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미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PDF 자료가 있으니 PDF 자료를 검토하시고, 검토는 혹시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연말정산 자료를 그 밖의 자료 시트에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말고 연말정산 자료가 없으시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받은 PDF 자료와 이 엑셀 자료의 부양가족 공제 시트만 확인하시어 행정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너무 간단하게 연말정산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경이나 기부금, 월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 밖의 자료에 안경은 의료비란에, 기부금은 기부금, 월세는 월세를 클릭하시어 입력하신 후에 저장 후 행정실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안경은 의료비를 클릭하시고 본인 상호 입력하시고 의료비 증빙코드는 클릭하시면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안경은 5번 기타 의료비로 입력하신 뒤에 건수 여러 건이 있어도 한 건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 건 같이 뭐 2건, 3건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금액은 토탈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흰색 부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기부금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부금은 기부금을 클릭하신 뒤에 상단에 유형을 선택하시는데요. 유형을 클릭하시면 법정, 정치자금, 지정, 종교, 우리사주가 있습니다. 혹시나 유형 중에 그 밖의 기부금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하시고 기부 내용, 현금,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을 선택하면 관계가 나옵니다. 건수는 12건 하셔도 되고 여러 건 하셔도 되지만 금액은 토탈된 금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호는 15자 내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월세인데요. 월세는 월세계약서를 보시고 입력하시면 편합니다. 주의할 점은 주택 유형과 계약 면적, 개시일 입력인데요. 이 모든 사항이 월세 계약서에 나와 있으니 보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임대인 성명, 주민번호 입력하시고요. 주택 유형은 반드시 단독이냐 다가구냐 요게 다 입력하셔야 됩니다. 계약 면적, 계약서에 나와 있고요. 주소, 월세액은 토탈로 1년 토탈 금액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다 되셨으면 저장을 하시는데요. 저장을 하실 때 다른 이유로 저장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받은 파일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려고 하셨을 때도 파일 형식은 엑셀 7-2003 통합 문서로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PDF 파일과 엑셀 파일을 같이 행정실 담당 선생님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PDF를 다운받으실 때 한 번에 내려받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운받으실 때는 아무를 지정하시면 안 되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직원 분들의 엑셀 파일 작성 방법과 PDF 다운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12페이지 신고서 출력입니다. PDF와 엑셀 자료를 제출하신 후 급여 연말정산에 정산자료 입력해서 해당 선생님을 클릭하시고 소득공제 신고서 출력을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화면에 나타난 엑셀에서 신고서 출력 시트를 선택하신 뒤에 인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3페이지입니다. 엑셀 파일 제출 시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분들께 배포용 엑셀 파일을 보내면 가끔 파일명을 변경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파일명을 변경하게 되면 공제 자료를 불러오지 못합니다. 최초에 배포된 파일명, 이름, 급여 원부 번호점, XLS 그대로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확장자명이 뒤에 X가 붙을 경우 리딩이 안 되오니 엑셀을 실행하신 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신 뒤에 꼭 반드시 엑셀 97-2003 통합 문서로 선택하시고 저장하신 뒤에 다시 리딩하시면 되겠습니다. PDF 파일 제출 시 주의사항인데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때 상단에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하시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다운받을 때는 아무 설정을 하시면 안 되고 파일명을 변경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받은 파일명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제자료 일괄 합산입니다. 12월 급여 계산이 끝나면 연말정산에 정산자료 입력해서 상단에 일괄 합산 클릭하셔가지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연금보험, 고용보험 4대 보험을 다 합산해 주셔야 됩니다. 건강보험을 클릭하면 건강보험이라고 시작되는 항목들이 나옵니다. 확인하셔서 확인 누르시면 해당 선생님들의 건강보험료가 1년치가 합산이 다 되는 거고요. 국민연금 보험료 합산 시 공제 과목명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금보험료 합산 시는 공제 과목명에 연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연금과 연금 소급분,
군소급만 해당되므로 만약에 다른 연금보험 공제 과목이 나오면 체크를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페이지 급여 공제로 시작되는 공제 항목은 화면에 보여주고 연말정산에선 제외됩니다. 일괄 합산 후 나오는 화면을 출력하시어 교사들에게 공제하여 교사들이 참고한 후 각자 해당 금액을 기부금 명세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전산매체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합산된 금액만 보여주고 기부처나 기부 금액은 반드시 기부금 명세서에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14페이지 7번을 보시게 되면 종전근무지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올 2022년 1월 이후에 새로 임용된 교직원 중 전근무지에서 퇴직 시 받은 2022년 근로소득 원청진수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전근무지 연액을 클릭하셔가지고 입력하시는 겁니다. 전근무지 일을 하고 전근무지명, 사업자 등록번호, 기간, 급여, 상여, 해당되는 금액들을 전부 다 입력해 주셔야 제대로 된 연말정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전근무지에서 환급을 받았다고 해서 현 근무지에서 전근무지 금액을 빼고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전근무지에서 환급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전근무지 입력란에 반드시 총급여액과 상여액, 그 다음에 소득세, 주민세, 소득세는 환급을 받았으면 결정소득세를 입력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대 보험을 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현 근무지 학교 외에 다른 학교에나 아니면 다른 외부 강의를 해가지고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연말정산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연액입력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연액입력을 클릭하시고 근로소득으로 받으신 다른 강사료라든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된 선생님의 연액급여나 연액상여의 금액을 입력하시면 정산자료 입력에 해당되는 선생님의 월별 내역을 클릭하게 되면 아까 입력했던 연액 추가에 100만원이 추가가 돼서 총 급여액이 더 늘어나서 연말정산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정산자료 엑셀 파일 리딩입니다. 교직원에게 받은 엑셀 파일과 PDF 파일을 C의 소득공제 신청서 언더바 리딩용 2022라는 폴더 안에 학교명 폴더 안에 다 저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장을 하시면 연말정산에 정산자료 입력에 해당 선생님을 클릭하시고 공제명세를 클릭하게 되면 저장된 자료가 자동으로 리딩이 되어 화면에 보여집니다. 왼쪽에 입력 금액란은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화면만 보여줄 뿐이고요. 4대 보험하고 급여공제로 시작되는 기부금만 보여줍니다. 교직원이 제출한 엑셀 파일을 수정하거나 조회 시 해당 선생님을 클릭하시고 아랫부분에 보시면 엑셀 파일 조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리딩용 엑셀 파일 조회를 클릭하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엑셀 파일이 바로 뜹니다. 여기에서 수정하시고자 하시는 아니면 추가하고자 하시는 금액이 있으면 국세청 자료가 아닌 그 밖의 자료는 그 밖의 자료라는 시트를 클릭하셔가지고 해당되는 과목을 클릭하신 뒤에 금액을 입력하거나 수정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국세청 자료를 받으셨다라고 하면 국세청 자료라는 시트를 클릭하셔가지고 해당되는 과목 클릭하셔가지고 금액을 수정해 주시거나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제출한 PDF 파일이 잘못되어 공제명세라는 탭에 금액이 올라오지 않으면 리딩 내역 삭제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 인적공제라는 탭을 누르셔서 리딩 내역 삭제를 클릭하신 뒤에 개별 삭제나 일괄 삭제를 꼭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거주자 및 외국인 체크입니다. 비거주자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상단에 보시면 비거주자가 있죠? 여기에 반드시 V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외국인인 경우에는 급여원부의 거주지구 코드란에 해당 거주지구 코드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미국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게 되면 영문자로 다시 바뀝니다. 반드시 거주지구 코드를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굳이 여기에서 입력을 안 하고 좀 전에 보셨던 엑셀 파일에서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중도퇴사자 체크인데요. 연말정산 중도퇴사자들을 홈택스에 신고하시는 학교들은 저희 프로그램상에서 중도퇴사자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조회 점검에 연도 중 퇴직자 제외를 클릭하시고 퇴직일자가 있는 퇴직자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셨으면 정산 제외에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체크를 안 하시고 다시 보내시게 되면 중복으로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홈택스에 신고를 하셨으면 반드시 정산 제외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중도 체크도 했고 리딩용 폴더에 선생님들의 자료가 다 들어와 있으면 3분이나 4분 정도에 대한 개인별 연말정산을 해보시는 겁니다. 연말정산에 들어가셔서 정산자료 입력해 보시면 해당 선생님을 클릭하시고 정산 내역을 클릭하게 되면 PDF 파일하고 엑셀 파일을 저희가 이미 변환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정산을 다 했습니다. 이 화면을 가지고 연말정산이 다 됐으니 교사분들한테 이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겁니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근데 이 화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에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은 산출과정이라는 탭을 누르시게 되면 맨 밑 하단에 에러 사항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임의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주민번호 오류가 나와 있죠. 주민번호 오류가 나와 있으면 전산매체 구성할 때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주민번호는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에 추가해야 할 가족해서 이름이 나와 있죠. 제가 급여 원부에 추가했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반드시 엑셀 파일에 또 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엑셀 파일의 가족사항과 급여 원부의 가족사항은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됩니다. 아래쪽에 또 있는 성명, 차가가 어떤 해당 인적 공제 소득 항목도 없으므로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는 저희가 한번 보여주는 거니까 무시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처리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에 가셔서 정산자료 입력에서 퇴사자를 클릭하시고 일괄합산에 개인별 합산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대 보험 합산이 다 되는 겁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연금, 고용보험. 이분이 지금 제가 만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건데 4대 보험이 다 합산이 되는 겁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끝나면 연말정산에서 개인별 연말정산에서 퇴사자를 정산 실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별 연말정산을 하시고 만약에 신고가 됐다 그러면 연도중 퇴직자 제외에서 체크를 해서 반드시 정산 제외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회점검에 연도중 퇴직자 제외에 정산 제외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출력입니다. 전 직원 연말정산을 다 돌렸을 때 에러가 나오는 것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정산 내역에서 영수증 출력이 있습니다. 영수증 출력은 한 명을 출력하고자 하실 때는 해당자의 이름이나 번호를 입력하신 후 영수증 출력을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전 직원을 출력하고자 하시면 이름을 선택하지 마시고 영수증 출력을 바로 클릭하시면 전 직원의 영수증이 바로 다 나옵니다. 화면에 보시면 영수증 전 직원 파일 구성 이메일 송신용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전 직원 연말정산 엑셀 파일이 다 만들어집니다. C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022라는 폴더 안에 학교명 폴더 안에 해당되는 선생님들의 영수증이 파일로 생성이 돼서 보여집니다. 이렇게 만드신 엑셀 파일을 가지고 메일을 보낼 땐 정산 내역 출력에 영수증 이메일 송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 본문 내용에 2022년도 연말정산 영수증 보내드립니다 하시고 확인 누르신 뒤에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오른쪽에 체크하셔가지고 메일 보내기를 누르시면 선생님들의 메일로 각각 영수증이 바로 발송이 됩니다. 2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연말정산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연말정산이 끝이 났으면 전산매체 구성을 해서 홈택스에 자료를 송신해야 되는데요. 전산매체 구성에서 매체 파일 구성을 클릭하시게 되면 구성 실행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메뉴를 클릭하시면 파일 위치가 C 코바의 템프라는 폴더 안에 파일명은 C로 시작되는 선생님 학교의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확인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전산매체 구성이 끝나는데 정산자료 검토 자료라고 해서 텍스트 파일이 나오는데 아직 수정을 제가 다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전산매체 구성하시고 나서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되면 안 되니 반드시 전산매체 구성하시기 전에 에러를 다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산매체 제출 일자는 3월 10일까지입니다. 3월 10일 밤 12시 딱 넘어가기 전까지 제출하셔야지 안 그러면 가산세를 물을 수 있으니 3월 10일 이전에 무조건 보내셔야 되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도 있습니다. 의료비도 전산매체 구성에서 의료비 전산매체 구성을 클릭하시고 이거는 확인만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C 코바의 템프라는 폴더 안에 CA로 시작되는 사업자 번호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의료비 파일이기 때문에 홈택스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 C로 시작되는 사업자 번호와 의료비 CA로 시작되는 사업자 번호 다 구성하셨으면 홈택스로 가셔서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시게 되면 로그인 하시고 상단에 신청 제출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신청 제출에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에 정기 제출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밑에 또 의료비 있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클릭을 하시고 저희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변환 제출 방식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기를 클릭하시고 제가 이제 테스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없는데 한번 삭제하겠느냐 라는 뜻이고요. C 코바의 템프라는 폴더 안에 C로 시작되는 사업자 번호가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딱 자기가 선택이 됩니다. 파일 형식 검증하기, 그 다음에 파일 검증 결과 확인, 내용 검증 결과 확인, 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전자 파일 제출 이동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까지 다 넘어가면 제출하시면 끝나는 건데요. 에러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원격으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22페이지는 비과세 및 감면소득 코드인데요. 참고해보십사 하고 제가 프린트해 드린 겁니다. 자, 이걸로 2022년도 기속 연말정산 업무 방법서를 설명드렸습니다. 올해도 연말정산 문제가 있으시거나 도저히 모르시겠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전화 바로 주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